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 그 기초 강의 또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는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 우리가 타로 카드를 이야기할 때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로 분류하듯이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행일부 카드라는 것이 있고요. 5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지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추 15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들의 각각의 범주에 따른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오행일부 카드는 외부에 드러난 사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12지일부는 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옥추 15부 카드는 전체적인 사건의 이미지와 그 전체 폼, 그릇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카드를 통해서 처음 이제 그 스프레드를 하고 여기 셔플하고 스프레드하고 이제 리딩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셔플을 하기 전에 이 십자천경에서 이야기하는 특유의 어떤 그 신명들이 있습니다. 그 직관을 내려주는 어떤 존재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그 벼락 대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도교에서는 그 뇌부신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무속 세계관에서 본다면은 그 벼락 대신과 같이 호련히 무엇인가 숨겨진 것들을 갑자기 밝혀준다, 또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준다, 또는 어떠한 통찰을 일으켜준다, 그리고 사땜을 물리쳐주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부 신명 또는 그 이 벼락 대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대상에게 우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셔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그 신의 카드를 앞에 놓고 기도를 올린 후에 그 앞에서 이제 그 셔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셔플을 한 후에 셔플을 할 때 내가 궁금해하는 요소, 그 파트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 질문을 구성한 다음에 그 질문을 떠올리면서 셔플을 합니다. 그렇게 셔플 카드를 섞은 후에 거기에서 이제 카드를 뽑아서 스프레드를 구성하는데요. 처음에는 원카드로 읽습니다. 한 장만 사용을 해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한 50번 정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세 장의 카드로 원인 과정 결과로 시간의 연속축, 그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자격이라는 거는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 앞서 그 한 장의 카드를 50번 리딩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디테일한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대략 이 키워드니까 이 질문에서는 이러한 의미 아닐까?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이렇게 간략하게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됐었을 때 한 50번 정도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장의 카드들로 어떤 시간의 인과성을 자기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이 인과성, 시간의 흐름. 앞에 이러한 카드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물로 해석이 되었으니 그 다음 카드는 이러한 의미가 될 텐데, 앞에 있는 카드가 대전제가 돼서 뒤에 있는 카드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세 장의 카드로 보는 내용을 연습을 합니다. 이 방식 역시 대략 10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어떤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서야 이제 그 십자천경 스프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만의 이제 그 독자적인 독특한 그러한 스프레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먼저 주체 카드를 놓고요. 그 다음 객체 카드를 놓고, 그 다음 원인 카드를 놓고, 우측에 가장 우측에 이제 결과 카드를 놓고 중앙에 최종 카드에 해당되는 걸 놓습니다. 이 최종 카드는 최종 결말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결과 그 자체를 볼 때는 이 마지막 결과 카드에 해당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체, 그 다음 객체, 그 다음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이 최종 중앙에 있는 걸로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에 대한 리딩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십자천경 스프레드에 어떤 그 특징이 있거든요. 뭐 이러한 스프레드는 뭐 다른 타로 카드나 오라클 카드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스프레드입니다. 하지만 십자천경 카드의 구성 요소와 이 스프레드가 만났을 때 그 십자천경 특유의 어떠한 그 이 잠재된 이면의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파생이라던가 그 무수히 많은 응용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이 십자천개 오라클 카드 점사 리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통한 리딩이에요. 그 점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이 점사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카드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행일부 카드, 이 오행일부 카드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행일부 카드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길부입니다. 무길부는 이 키워드 나온 것처럼 어떠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봄을 연상하시면 좀 쉽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외부로 발출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한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설하고 일으키는 사건을 담당하는 게 목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셔플을 해가지고 제가 취업이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나 언제쯤 취업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것은 이제 그 사건과 시간, 공간을 다 같이 아우러서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동양의 어떤 상징들은요, 시공간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거에 대한 사건들도요. 그래서 예, 봄쯤에 봄이 시작되는 입춘 이후에 그때 이제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여름에 질문을 한 것이라면 뭐 내년 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지금 현재 뭔가 새로운 분야 또는 이제 어떤 새로운 첫 시작, 이 취업 자체에도 자기 전공 분야와 무관한 또는 이제 전공 분야를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업무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러한 회사 보직 그쪽으로 이제 취업하기가 쉽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무길부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해석을 할 때에도요. 그때 이제 무길부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진로 문제가 좀 고민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것도 좀 고민이고요. 그럴 때 이 무길부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무길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운, 추진력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구나. 또는 회사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또는 자기가 그 의도적으로 뭔가 그걸 하겠구나. 이 부분들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뉘앙스, 전체적인 어떤 폼, 그런 걸로 카드의 그 의미들이 처음에 도출되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것들을 내담자와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요 카드들이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범주들의 의미 속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확정을 짓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만일 이게 처음에 떠올랐다면은 그거를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진로 방향을, 그 결과에 따라서 진로 방향을 그때 그 이후에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원카드로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다. 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만일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다니면서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의미, 추진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하시던 업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 색다른 환경, 그러한 것들을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동일한 경영 관리라는 업무라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일했던 그 업종 자체의 그 분야가 좀 다르다던가 그 타겟이 좀 다르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한 쪽과 관련해 가지고 좀 TO가 나는 곳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약간 이렇게 조언이자 이제 그거에 대한 리딩 결과물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쪽을 알아보게 된다면은 일자리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도 긍정적으로 당연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만일 이분이 질문 자체를요, 지금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조금 식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회사에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한 부분들, 약간 좀 너무 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해서 저는 그냥 뭐 비전은 없어 보여도 여기 다니는 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모길보가 나온다면은 구조조정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 새로운 곳을 알아보세요. 뭔가 지금은 변화를 줘야 될 때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길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따라서 질문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명예다. 그러니까 명예 뭐 이름 뭐 추구해야 되네. 그러면은 뭐 실속 없고 뭐 그러니까 돈 많이 못 받는데 그냥 경력만 쌓으러 들어가나? 예, 이런 해석도 되지만 지금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만일 그분이 이미 취업이 확정지어진 곳이 있는데 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나는 이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잘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었다면 이 명예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실제 이 월급 페이에 대한 부분의 만족보다는 그 업계보다 높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만족보다는 그냥 여기에서는 내 경력을 쌓고 기술을 얻어가는 것. 이 인간관계를 이제 그 인맥을 구축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 보면 또는 지금은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일 가을에 질문했다면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내년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내년 봄쯤에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좀 더 지금보다 업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력이라던가 페이 부분도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곳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페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경력을 쌓는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런 후에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그 구인구직란 잊지 말고 한번 뭐 잡코리아나 그런 데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카드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무려. 제가 뭐 스웨이카드나 아니면 십자천개 스프레드나 그것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카드로 이러한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질문을 명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일부 카드가 있는데요. 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 적용을 하시면 돼요. 화일부는 첫 번째로 그 인기를 상징합니다. 여름이고요. 이것은 이제 외부에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방으로 퍼뜨리고 드러낸다. 즉 번영 확산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일부가 있습니다. 토일부는 잠시 조금 미루고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금일부가 있습니다. 금일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가을 때 이 확산돼서 팍 나아가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을철이 되면 수렴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무형에서 유형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결산 또는 결실을 맺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업무 분야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권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분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연구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권력 관련된 사건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서 동일한 의미로 파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기반으로 그 금일부 카드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뭔가 무형의 것이 그동안은
이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업무 내용이었다면 이 금일부가 나온 이후부터 실제 구체화가 돼서 그 무엇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구체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실제 소득이라던가 실제 결과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 그것들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금일부의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이제 수일부가 있는데요. 수일부는 이것은 그 금일부까지는 어떤 평가 또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무엇이 나온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것들로 치환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재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외부의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그것들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척도로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인 힘 그리고 생명력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 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당연히 그것에 기반한 어떤 특정 지식과 정보 또는 자원 또는 생명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건의 기반이 되는 그 원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분류 정리가 된 후에 우리가 소위 엑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실제 어떤 이 최종 그 알짜만 딱 남은 상태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딱 명료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는 기운, 숨겨진 기운, 기반이 되는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각각의 계절들을 원활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토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 환절기를 이야기하고 중화, 조화롭게 하는 기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순환과 변성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단체,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 사람과 단체 그러한 어떤 객체들이 관계성을 맺을 때 그때 교류를 하게 하고 이 트러블이 없도록 잘 중재시키는 그런 작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울체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쉽고요. 그래서 토일부는 이 질문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잘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 오행일부 카드입니다. 이거는 실제 외부에 드러난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표현된 내용들, 표현된 사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지일부 카드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단지 이제 12지일부 카드는 그 사건이나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잠재적인 측면으로 몇 가지가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깔려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명료하게 외부에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오행일부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오행일부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실제 명확한 기둥이라든지 명확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로 아직 치환이나 아니면 외부에 드러났던가 터졌던가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 의미해요. 내가 체감할 때는 이거는 실제 외부에 드러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오행일부 카드가 없이 12지일부 카드만 계속 이제 나와 있다면은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그건 잠시 후에 이 12지일부 카드만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 실제 외부 사건으로 명료하게 규정화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단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 옥추 15부 카드가 딱 나오게 되면은요. 이 12지일부 카드가 나오면서도 옥추 15부 카드가 나오게 되면 외부 사건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단지 그게 내가 예측되지 않는 엉뚱한 사건이라든지 전혀 뜻하지 않았던 모습들 또는 이제 예측은 됐고 뜻했던 부분들이긴 했지만 갑자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팡 터졌다가 갑자기 팍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로 내가 통제되지 않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옥추 15부 카드의 특징이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오행일부 카드처럼 뭔가 외부의 명료한 사건으로 드러난 거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존속이 잘 안 돼요.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이 오행일부가 있어야지 외부 사건으로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단지 이것이 이 실제 힘을 가지고 길게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실제 뭔가 영향력을 주느냐는 이제 그 12지일부 카드로 그 잠재되어 있는 그 기반, 힘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이 카드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딱 봤을 때 오행일부만 나왔는지 아니면 12지일부만 나왔는지 또는 옥주시보부만 나왔는지 또는 오행일부와 12지일부 또는 12지일부와 옥주시보부 또는 오행일부와 옥주시보부 또는 오행일부, 12지일부, 옥주시보부 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어떤 그룹, 이 패턴이 이제 그 조합이 딱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체 폼을 가지고 있는지 글을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마치 사주에서 어떤 격을 잡는다, 그 격국을 판별한다, 이제 이러한 느낌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폼인지를 살피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카드가 무엇인지 핵심이 되는 메인 이슈 카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잡는 통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카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이제 사주와 다른 게 이건 어떤 특정 사건 하나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항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인 측면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건이 그러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기초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오행일부 카드의 그러한 특징들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그 12지일부 카드와 옥주 15부 카드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명료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부에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를 활용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정식 강의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는 걸로 이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